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13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5월 9일 인원리 루프 양자 중력이론 성철스님 안락사 마자세론 VOA 성렬형 BBC 코리아 철수형 이창용 추부길 홍영님 촌저국 파랭이 그 다음에 깃불 신박과학 오토기어 돈되는 상식 오집으로 미국산 체리 레이진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과학기술 분야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GDP4 과학기술 기본소득제 깃불 신박과학 어비네시 테러토리 이건 뭐라고 읽어야 되나? 크루즈 이거 그냥 영어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크루즈라고 읽겠습니다. 리얼 엔지니어링 사비네 호센펠더 호센펠더 약간 독일어적인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안될과학 우선 깃불 오늘은 뭐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쉽습니다. 그냥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요. 깃불이 그 해커,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 화이트 해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인데 이제 해커 1등 했다. 설린 인터넷고 예전에 이제 설린상고 야구로 유명했죠. 그래서 인드라는 그 설린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설린상고 식당에서 밥 먹은 기억이 나네요. 설린중학교 식당이 따로 있고 설린고등학교 식당이 따로 있는데 설린중학교 밥맛이 없어가지고 설린상고 식당 가서 몰래 밥 먹었는데 그때 그 설린상고 야구부 애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깃불.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이게 이제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쉽지 않다. 뭐가 문제냐? 이게 이제 영국 유튜버인데요. 가장 간단한 것은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인드라가 이제 그 취업 좀 해보려고 로봇공학 그런 것 쪽을 한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 다 까먹었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이 자연어와 기계어를 이렇게 잘 융합하는 게 그 통신하는 게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이 기계어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실생활에 필요한 그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것이 구현되어야만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양자 컴퓨팅이 되려면 이론적으로는 양자 컴퓨팅이 이론적으로는 이미 돼 있거든요. 양자 얽힘으로 인해서 양자 중첩 현상을 가지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굉장히 쉬운데 그걸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보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지금 당장 뭐 10년 내에 될 것처럼 양자 컴퓨팅 얘기하는데 저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한 3, 40년, 뭐 빨라봐야 2040년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 2차 세계대전 영화로도 나왔죠. 그 친구가 막 그렇게 막 암호 프리 할 때 그게 했는데 50년대부터 그렇게 된 게 지금 튜링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50년대 한 거를
사실상 오늘날 50년이나 지난 다음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반감기로 그렇게 생각해봐도 제가 볼 때는 30년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 그것도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래서 2040년, 2050년 정도 보는데 그렇게 빠른 분들은 2040년대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2050년대 정도 가야지 양자 컴퓨터 실마리가 풀린다. 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융합도 마찬가지예요.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양자 컴퓨팅, 핵융합, 그리고 생체 메모리 이러한 분야들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쉽지가 않다.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다. 뭐 양자 터널링 현상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다가 보면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제 한국이 이 한국 핵융합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정말 김영삼 대통령 덕분이죠. 한국 핵융합은 이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렇지만은 현재 이 앞서가는 나라들이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프랑스, 한국, 미국 이 3개국이 현재 세계 핵융합의 최선두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이다. 한국과 프랑스가 그 다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한국의 이 방식과 미국의 방식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헬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소형 핵융합 이거 왜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러한 머나먼 행성으로 우주선이 발사될 때 핵융합 에너지로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나사가 중심이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헬리온이라는 회사가 더 효율적이냐? 핵심은 베릴륨이나 그 삼중수소는 매우 희귀하다. 그리고 또 이게 핵 분야처럼 그런 인해서 그 폐기물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만약에 중수소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발견할 수가 있다면 중수소야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매우 저렴하죠. 거기다가 핵 폐기물 이런 문제도 거의 없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핵융합 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핵 분열보다 투입되는 에너지에 비해서 출력되는 에너지가 엄청난 데다가 환경오염 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 이러한 두 가지 드리는 에너지가 저렴하다.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나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르메티크님 어서오세요. 헬리온도 지금 아직 진행 과정이에요. 헬리온이 뭐 핵융합이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주론, 빅뱅. 이게 이제 빅뱅 이제 우주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주먼지 현재 타임즈 암흑 물질이 부정하는 증거. 그래서 암흑 물질을 부정하는 수정 뉴턴 역학이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뭐 주류 가설은 아니다. 한국분이 또 이런 데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무슨 뭐 힉스장, 힉스라는 이름을 이제 이희소 뭐처럼 최기원 이런 이름들을 생각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또 뭐 퀴사, 뭐 강착원반 이런 어떠한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전문가 아니시면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드라 강조하는 것은 모든 과학 이론은 상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예, 진리이되 다른 거에 비해서, 예, 다른 거의 이론이나 가설에 비해서는 진리이죠. 상대적으로 진리되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 인간 인식 한계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절대 진리란 신은 있다. 그러나 인류는 신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만이 유일한 존재론이고 유일한 절대 진리입니다. 그 외에는 다 상대 진리예요. 근데 상대 진리라고 무시할 건 아니고 상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오류난 어떤 그런 가설보다는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죠. 똑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주론도 지금 현재 인드라 우주론에서 얘기했잖아. 스티브 호킹의 그 빅뱅론도, 인드라 스티브 호킹 좋아합니다. 그것도 계속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계속 새로운 어떠한 실험과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설들이, 스티브 호킹의 빅뱅론이 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왔지만 계속 공격을 받고 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우주론을 왜 필요로 하는가. 기존의 어떤 표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수많은 관측 자료하고 수많은 실험과 관측 자료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누더기가 되잖아요. 이론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든 다 일치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50년 전에 측정한 거나 지금 측정하는 거나 서울에서 측정한 거나 뉴욕에서 실험한 거나 다 결과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천신님이 어서오세요. 일치가 안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상대 진리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래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멜라라는데요. 암흑이란 말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고, 암흑물질은 중력과 상호작용하는데 암흑에너지는 4대임 어떤 것과도 상호작용하고 있지 않다. 그냥 잊으세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 이분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네. 무슨 쌤? 토드쌤. 이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일타 강사식으로 쉽지 않은 얘기를 잘 풀어가네요. 그래서 이분 유튜브를 가니까 뭐 학력고사래, 수능고사 문제풀이 이런 것들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 뭐고, 이런 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나 이제 물리학에서 물리학 공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왜 물리학에서 중시하는 개념은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라 사건 개념.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동시에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있는 게 아니죠. 인드라가 딱 말하면 여러분들 몇 초 뒤에, 일정 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인드라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인드라는 동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인드라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몇 초 뒤, 5초 뒤에 인드라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드라의 과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인드라의 미래가, 인드라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천체 물리학자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딱 나는 별이고 내가 폭발해서 죽었어. 여러분들은 몰라.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죠? 다만 몇 초 뒤에 여러분들은 인드라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인드라가 갑자기 지금 뭐 이렇게 테러 맞아서 테러 당해서 죽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인드라 살아있을 거다. 왜냐면 살아있는 걸 보기 때문에. 몇 초 뒤에 인드라 죽거든. 그럼 모르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동시성이라는 것이 비동일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는 거죠. 사건, 이벤트로. 여러분과 나는 시간으로 묶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묶을 수 있냐? 사건으로 묶는 거죠. 사건. 사건이 뭐죠? 나는 말하고 여러분은 듣고 있어요. 딱 이게 사건인 거죠. 나는 말했고 여러분 듣고 있다. 요게 하나의 사건인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연결. 나는 말했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듣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말했고 여러분 듣고 있다. 이게 사건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가쿠토님 어서 오세요. 아, 이것만 알면 돼요. 아, 그러니까 왜 물리학자들이 시간이 아닌 사건을 중심으로 여기나. 그 다음에 제로 포인트. 첫 번째가 시간이란 개념이 물리학에서 그렇게 관점이 아니니까 사건 중심으로 봐야 된다. 첫 번째 사건 중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미분 개념. 이 미분을 또 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인들아 이 개념을 이해하려고 무진장했었는데 근래 들어서 좀 많이 이해했고요. 누구지? 그 라이프니츠의 미분 개념 통해서 제가 많이 이해했고요. 이 제로 포인트 에너지란 개념 자체도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분 개념과 교차 보인다. 이게 뭔 말이냐? 얘들아, 영, 무한, 그 영과 관련돼서 라이프니츠 뭐 신 얘기했잖아요. 뭔가 신을 막 이렇게 가짜 신이죠. 어쨌든 신과 비스무리한 것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자연현상이 좀 잘 보이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개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울기거든요. 수학적인 개념에서 투입값에 비해서 산출량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거 이게 미분이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근데 이거를 막 해보니까 재미난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왜 미분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뭐 보통 시간으로 나누거든요. 단위 시간당 무슨 변화량, 부피의 변화량, 면적의 변화량, 길이의 변화량. 간단하게 미분 개념은 매우 작은 단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그랬죠. 사건 개념. 그럼 두 번째 이 미분 개념에서 중요한 건 뭐죠? 아주 작은 것까지 쪼개는 거죠. 우리가 원자, 양자, 쿼크 막 쪼개잖아. 이게 서양 철학의 장점인데 일단 다 어떤 것이 뭔지를 어떤 대상, 물체를 알기 위해서 뭔가 저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알기 위한 방식은 뭐냐 다 쪼개고 본다 이거죠. 쪼개서 다 쪼개고 트랜스포머처럼 쫙 결합해가지고 딱 보니까 사과가 됐어. 그럼 그게 제대로 된 거죠. 사과를 막 쪼개서 다시 붙였더니 사과가 돼야 돼. 그분 이게 사과의 어떤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사과를 막 쪼갰는데 다시 붙이니까 물밖에 안 돼. 그러면 사과의 본질은 물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사과라는 성질을 잃지 않으면서 재결합했을 때 사과가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궁극적인 단위는 무엇일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쪼개는 게 아니라 쪼갰다가 다시 결합했는데 다시 나오는 거. 인데라를 막 투박내가지고 다시 인데라를 만들 수 있다면, 그쵸?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게 바로 미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왜 제로 포인트 뭐 이러면서 계속 0에 가깝게 막 이렇게 개념을 자꾸 만드느냐. 이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뭐죠? 사건. 두 번째는 쪼갠다. 세 번째가 뭡니까? 초기 조건. 왜 이렇게 막 초기 조건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에 따라 나비 효과 때문에 막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물리학자들은 우주론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왜 초기 조건을 그렇게 중시하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변수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담배를 폈어. 담배 연기가 뭐 이렇게 흘러가요. 쫙. 근데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유체역학이라고 그래서 이게 담배 연기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 진짜 어려운 거예요. 기후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알 수는 있지만 계산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다만 막 담배 폈을 때 연기는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담배 한 대 탁 피고 이걸 봤을 때 요거는 어떻게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변수가 몇 가지가 안 돼요. 인드라가 내뿜는 거, 그 다음에 인드라가 내뿜을 당시에 주변의 공기 압력 뭐 이런 것들 아주 단순화 시켜가지고 초기 조건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해서 변수가 몇 가지가 안 돼. 요것만 계산할 수가 있다면 한참 뒤에 담배 연기가 어떻게 분포되는 것까지도 대략 흐름을 알 수 있겠다 라는 거죠. 근데 한참 지난 뒤에 1시간 뒤에 인드라가 담배 핀 어떤 그러한 담배 연기의 궤적을 어떻게 계산해요? 못하죠. 우주론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막 탄생됐을 때 그땐 별다른 변수가 없거든. 그쵸? 그러니까 그 어떤 우주가 막 탄생됐을 때 그거 중시하는 거죠. 그땐 변수가 별로 없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주가 한참 탄생한 다음에 우주론에 따르면 한참 지났잖아. 온갖 변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 계산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우주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고, 뭐 바이오에도 마찬가지예요. 막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그때가 되게 중요한 거죠. 막 생명체가 형성됐을 때 그때 그 생명체는 예를 들면 인간의 생명체가 막 임산부의 배에 형성됐을 때 언제부터 이 태아는 언어를 가지고 있을까? 태아는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언어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막 태어난 다음부터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 2년 뒤쯤에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몰라요.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인드라 나이 때 암만 연구해봐야 인드라 이제 환갑 바라보는 나이인데 이 사람 가지고 실험하는데 복잡하거든 이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잊으세요. 제로 포인트 에너지 뭐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 인드라가 뭐 물리학 강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사건. 두 번째가 뭐예요? 쪼개라. 세 번째가 뭡니까? 변수를 없애라. 딱 변수를 없애라. 그 표현하면 안 되고 뭐라 하자? 어떻게 해야죠? 그거는 순이고, 막 그죠?
I를 보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세 번째 조건을, 예? 그 간단한 말로 해야 되는데, 사건이다. 그 다음에, 예? 쪼개라.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예.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동사형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예. 사건이다. 쪼개라. 예. 예. 나비 효과다. 나비 효과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예. 막 태어난 걸 보라. 예. 아, 초기 조건. 초기 조건. 예.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여러분 생각해서 해주세요. 의도는 알겠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모든 어떤 그 새로운 이론이든 우주론이든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개념이. 예. 예? 사건이다. 쪼개라. 그 다음에 최초의 순수한 나름대로 순수한, 예. 갓 태어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세 번째 그거를 정의를 못 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미분은 어떠한 보통, 예. XY 축에서 이렇게 순간 가속도, 이제 기울기, 예.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저는 이 미분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재밌는 작용을 하는지, 물론 뭐 암기하는 식으로는 계속 아주 간단하죠. 단위 시간당 변화량, 예, 뭐 그건데 거기서 또 재미나게 중요한 게 가속이, 속도가 등속이 문제가 아니라 가속도가 문제거든요. 이 가속도가 재밌는 개념이에요. 이 가속도가 중력이잖아요. 예. 등속은 뭐죠? 관성이에요, 관성. 예, 관성. 예. 이렇게 한번 딱, 예? 한번 딱 충격 주면 쭉 가잖아요. 이렇게 마찰이 없으면, 예, 쭉 가거든요. 예. 최초의 충격대로 더 힘을 주지 않아도, 예, 쭉 갑니다. 그렇죠? 근데 가속이라는 건 뭐냐? 예. 한 번 더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게 가속이에요. 이 가속의 개념이 저는, 예,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저한테는. 예. 가속한다. 여러분 뭐 쉽죠? 그냥 상식적으로는 가속을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데, 제 인드라 우주론에서는 이 가속의 개념이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그냥, 예. 하여튼 간에, 예, 저는 좀 약간 엉뚱해요, 생각하는 게.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토트쌤이, 예, 나름대로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 뭐 이런 거에서 나왔을 때 불확정설의 원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에 있는 데서, 예? 이 사람이 어딘가 있다라고 위치를 확정하면, 예, 이 사람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없고, 이 운동 에너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잡으면 이 사람이 실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를 딱 측정하면 위치 에너지를 알 수 없고, 위치 에너지를 측정하면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관측자이기 때문에, 예, 관측자죠. 그래서 뭔가를 볼 때 정지된 화면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야지 보죠. 그냥, 예, 빨리빨리 움직이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 그 정체를 일부라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양자 전자가 그냥 지구를 막 정신없이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볼 틈이 없죠. 우리는 그걸 보려면 어떻게 돼요? 정지된 화면을 봐야 된다. 이거 정지된 화면.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양자든 원자든 양성자든 우리는 보려면 정지된 걸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뭐죠? 운동 에너지를 최소한,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시킨 상황, 즉 위치 에너지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 에너지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죠. 이제 운동 에너지를 0으로 두면 위치 에너지만 딱 보이는 거죠. 그게 이 얘기예요. 최소 에너지를 최소화시킨다. 그건 뭔 말이냐?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시킨다는 얘기고,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시킨다는 건 뭘 의미하냐? 거기에서 시간, 시간을 거의 제로화 시킨다면 보는 거죠.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그게 막 그렇게 막 보잖아요. 근데 딱 그 초당 프레임, 프레임이 초당 몇 24프레임 뭐 이러면 초당 24장이 나왔다 이거죠. 1초에 24장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 시간당 우리가 그것을 24장이라고 하면 1초가 딱 흐르는 시간에 24장이 쫙 가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24분의 1초면은 어떻게 되죠? 그것은 정지된 화면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최소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막 벌써부터 졸리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사건이다, 쪼개라, 그 다음에 초기 조건 세 가지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이거 루프 양자 중력 이론 뭐냐? 운동 에너지를 없애자. 운동 에너지 없애려면 시간 변수를 없애면 된다. 시간 변수를 없애면 위치 에너지가 드러나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물리학 전공하실 것도 아닌데 히스장 뭐 이런 거 개념이고, 이거 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런 비유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데리다의 해체론 관점에서 힉스장은 걸쭉한 국물과 같아서 이런 개념을 굉장히 인드라는 데리다 해체론, 인드라 해체론 관점에서 아주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런 비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은유법, 비유법 굉장히 중요하다. 과학이론이나 아주 과학자분들이나 아마 이런 어떤 이론가들은 짜증낼 수가 있는데, 인드라는 이 비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참고하시고, 뭐 진공이 진공이 아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 5가지로 나눴는데, 양자 중력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이론 하나, 사건이다. 블록 우주는 결정론이다. 그래서 중력이 양자화한다, 시간을 소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만 남는다. 루프란 양자 역학 스핀 상호작용 최소 공간이다.
5가지 얘기했는데 3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죠. 사건이다, 쪼갠다,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다. 그래서 그 좌표 찍고 간다. 인터스텔라.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이걸 무식하게. 여러분, 뭐 하여튼 간에 이 방송 듣고서 분노 어린, 야 너 이렇게 무식하게 설명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분들은 반론 제기해 주세요.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현대 물리학을 너무 좋아해서 인드라가 이 얘기는 해드리겠네. 인드라가 그 고등학교 때 대학 학과 선택할 때 물리학과나 천문학과 그런 것들을 고려했습니다. 진짜 인드라가 천문학과나 물리학과 갈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유명하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가 빛났던 것은 빛도 휜다. 빛이 왜 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공간 자체가 휘었기 때문이다. 뭐 말 한 장처럼 휘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랬을 때 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 조건을 거는 건 뭐냐면, 자, 말 한 장처럼 생긴 시공간이 있다 칩시다. 그랬을 때 이거를 말 한 장처럼 생긴 게 좌표 딱 찍으면은 y는 x z x2 이런 어떤 쌍곡선 같은 게 있어. 이게 말 한 장이라고 치면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저기 뭐야 구육이. 그러면 이게 미분하면 x2는 2x가 되잖아. 그건 직선이거든. 기울기는 직선 아니야.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시공간이 휘었어? 그러면 어딘가 그냥 이 시공간을 막 쪼개다 보면 어느 시공간에서는 평평할 거 아니에요. 미분 개념도 그렇잖아요. 곡선이 막 이런데 미분하면 다 직선이잖아. 기울기라는 건 다 직선으로 나오잖아요. 순간가속도 직선. 그런 것처럼 시공간도 막 이렇게 휘어섰다 칩시다. 막 정신없이. 근데 그거를 딱 미분하면 어떤 시공간은 평평한 공간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아주 좋은 부분에서. 그거 얘기예요. 공률이 0인 거. 평평하다는 얘기지 뭐. 근데 엄밀하게 해서 평평하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0이라고 치자 이런 거죠. 미분 개념에서 중요한 게 0이라고 치자. 근데 0이 아니야. 0이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0으로 나누면 0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약속. 수학적 약속. 이것은 그냥 증명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냥 나누면 안 된다. 증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은 있다 이런 것처럼 수학에도 공리가 있어요. 그냥 이런 수학에 이런 공리가 있다고 하자 그런 겁니다. 신은 있다 이런 것처럼. 0을 나누면 어떻게? 그거는 수학에서 성립이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되는지 증명해. 이거 인드라처럼 이상한 놈이 왜 이걸 증명을 못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0으로 나누면 안 돼. 그러니까 미분 개념이나 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 모두가 사실은 사기치는 거예요. 0이 아닌데 0인 양 사기치는 겁니다. 인격신이죠. 자연신이죠. 과학이론이나 기존의 종교이론들은 인격신이나 자연신인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이론, 상대 진리인 겁니다. 상대 진리로 하니까 좀 나와 답이. 근데 0을 집으면 절대 진리 딱 넣으면 다 거짓이 돼버려. 이게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의 차이입니다. 0인 것 같지만 0이 아니야.
그게 상대 진리고 인격신이고 자연신이고 과학이론이고 종교이론이에요. 절대 진리로 딱 넣으면 답이 없어요. 몰라. 우리는 0으로 나눠봐.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그쵸? 인드라 이거 강조했습니다.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 차이가 뭐냐? 근데 이 미분에 재미나게도 우리가 이 인격신과 자연신을 활용하면 뭔가 쓸모가 있어. 그게 미분 개념이고, 오늘날 상대성 이론이고 그런 거다.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건이다, 쪼갠다, 그 다음에 초기 조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얘기하는 게 뭐냐? 절대 진리냐 상대 진리냐. 그렇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모나르론, 그래서 인드라 블로그에서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항상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의 스피노자가 그 만유 재심론 관점이라면, 라이프니츠는 이제 기독교, 우주 바깥에 신이 있다 이런 관점, 그러한 대립, 토론, 그게 연장선이다. 인드라 강조했죠. 그래서 오늘 양자역학의 모든 이론의 출발점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 미분 개념에 있다. 이렇게 저는 개념에 보고 있고요. 우주 내와 우주의 구조가 비슷하다? 플라톤! 또 이거 내가 얘기했죠. 플라톤이 어떤 사람이냐? 피타고라스를 베꼈다. 피타고라스의 어떤 저석을 몰래 훔치어서 현지화시킨 인물이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총구석 마케도니아 사람이겠고, 이 플라톤은 또 그리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강조했죠. 자, 피타고라스는 오늘날 이라크인 바그다드, 그런 수메르 아카드의 아슈르알팔 도서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서 자신의 고향이자 변방인 그리스에 가서 피타고라스, 이게 또 히메슨에서 또 막 얘기하는 얘기죠. 얘기했고, 이 피타고라스의 사상을 플라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플라톤의 변방이라고 했을 마케도니아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하고, 이런 식인 거죠. 인드라 얘기에서는 절대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인드라 관점에서는 이집트는 짝퉁이다. 이집트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 자꾸 자꾸 인드라가 이 얘기만 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가 봐. 이집트는 볼 게 없다. 짝퉁이다. 이렇게 항상 강조하죠. 이집트인들한테 인드라가 돌팔매 맞을 각오로 항상 강조하겠습니다. 수메르 경제사론 이론적인 관점이에요. 저는 이집트 좋아합니다. 이집트 사람 분들에 대한 인종차별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는 볼 게 없다. 이집트 문화는 짝퉁 문화다.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인드라. 수메르 경제사론 관점이고요. 그래서 수메르 아카드 바빌론 수학이 피타고라스 플라톤과 만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을 얘기하는데 아무 쓸데없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5가지. 예, 여러분 이런 거 다 양자 루프 양자 이론 뭐 다른 게 또 신박한 게 나올 수 있겠죠. 다 잊으시고 이들아 5가지만 기억하세요. 예, 사건이다. 두 번째가 쪼갠다. 세 번째는 초기 조건이다. 예, 초기화다. 초기화. 초기화라는 표현이 제일 좋겠네. 초기화다. 예, 네 번째가 절대 진리, 상대 진리. 예, 마지막 5번째가 예, 아시우아리팔 도서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 예, 톱 럭셔리, CKB, 이창용, 김현석, 돈 되는 상식, 오토기어, 한동훈, 아이고밭, 하나, 대우, 조선해양, 지식은 난리지, BBC. 돈 버는 상식, 계좌이체 이거 참고하시고요. 예,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창용 인드라가 이제 국유본 임명하죠. 대통령과 동격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별거 없어요. 인드라의 그동안의 지론이 있죠. 예, 그 원칙에 충실하고 이창용 하는 총재, 인드라는 역대 하는 총재들을 다 지지해 왔죠. 이창용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의심하지 마세요. 이창용 능력 있는 분입니다. 문전비가 임명한 게 아니라 국기본 임명했어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뭐 없죠. 예, 인드라 분명히겠지만 예, 올 연말 4분기 한 12월 달쯤에 11월이나 12월 달쯤에 캐나다와 한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할 수 있고 그 지금이나 3분기 때는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예, 저는 인드라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예, 뭐 미국 전망했죠. 한국 전망은 계속 금리 동결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최선책이다. 금리 동결로 쭉 가다가 연말에 금리 인하합니다. 한국은 왜 세계 연준도 금리 인하를 올해 안 하는데 왜 하나? 간단합니다. 한국은 예, 가장 먼저 금리 인상하고 한국이 가장 먼저 금리 인상하잖아요. 가장 먼저 금리 인상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금리 인하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주가가 폭등하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주가가 폭락합니다. 예, 세계 최고의 주가 상승률 한국, 세계 최고의 주가 폭락률 한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한국이다. 한국 경제다. 예, 국유본이 미션 준 거예요. 한국 경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부동산 스타디 중이다. 그렇군요. 30대들이 요즘 관심이 많군요. 2030 부동산 투자 이양, 이런 게 바로 4050과의 차이다. 수고통 4050과 달리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면서 나가는 게, 난 2030 세대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수고통 450 세대가 망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2030 세대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통, 자위파쇼, 수고통, 부패 무능한 이 4050 수고통들을 하루빨리 2030 청년들이 때려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전비, 뭐 반쪽 노면, 이런 좌이파쇼, 수고통, 부패 무능에게 세뇌당한 100년 전 조선 양반처럼 백성들을 핏빨아먹는 이런 수꼴통들을 하루저부터 때려잡아야 되겠습니다.
인드라 이거 얘기했죠. 예, 등기부등본 법제화. 예, 이런 특약사항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등기부등본은 이제 법제화 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그게 최적이었어요. 이제는, 예, 우리는 박정희 정신을 따를 때지 박정희 모델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예, 60년 전에는 최선이었어요. 지금은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제화가 됩니다. 그래야지, 예,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부동산 거래도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 세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기부등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인드라 부동산 사모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밭, 예, 이 친구가 이제, 예, 대성학원, 인드라 종로학원 출신이에요. 예, 이래서 노량진에서 컵밥 이런 거 다 먹어봤는데 맛 더럽게 없더라고. 싼 게 비지떡입니다. 이 동네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맨날 예, 소설에서 무슨 판타지 소설에서 툭 하면 나오는, 예, 주인공은 항상 고아여야 되고, 예, 그리고 항상 사는 데는 고시원 출신이어야 되고, 예, 예, 여친한테 항상 강하고, 예, 꼭 여동생은 꼭 한 명 있어야 되고, 이런 설정들 있잖아. 예,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노량진 고시원인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분. 원래 소설이나 영화는 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진실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전비 따위 같은, 예, 습골통들이 문제죠. BBC, 이게 이제 참고하시고요. 사무실 앞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인공지능, 예, 자동화, BBC 코리아.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한번 쭉 봐야 됩니다. 럭셔리, 랜드마크, 이렇게 전 세계에 지금, 예, 이렇게 이런, 예, 롯데타워 같은 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랜드마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정말로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인드라의 뭐죠? 1억 명 서울론, 10억 명 한반도론. 그래서 이 랜드마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JP모건,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이 JP모건이 또 새롭게 건물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JP모건과 같은 구급 은행들은 수시로, 예,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력을 감축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이 이렇게 경제 위기거나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는 게 아니에요.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상시적.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재재작년에도 하고 있어요. 왜 하겠습니까? 양자 컴퓨팅 시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거죠. 반면에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전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발정노면 좌익 파시조 정권 시절, 잃어버린 문정비 파시조 정권 시절,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한국의 찌라시 분야와 한국의 금융 분야는 인드라가 이 분야만큼은 구조조정을 찬성한다고. 인드라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해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늘 강조했잖아요. 예외적인 데가 딱 두 군데예요. 하나는 금융계, 또 하나는 바로 이 찌라시. 여러분들, 한국의 인드라는 전두환 정부의 언론 통폐합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드라는 전두환 정부 때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강제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국가가 하는 어떤 언론 통폐합 이런 거 저는 반대합니다. 예.
시장에게 맡기면 돼요. 지금 한국의 찌라시 시장은 시장 원칙에 따라 시장 경제, 자본 경제 원칙에 거스르고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을 보세요. 전국지가 3개 아니면 4개밖에 안 돼. 한국의 전국지는 얼마나 많아요. 네? 이렇게 한국처럼 전국지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건 마치 100년 전에 조선 양반들 숫골통들을 일자리를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의 찌라시들은 그 기레기들은 90% 이상 구조조정돼도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이 암덩어리 때문에 한국 사회가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 4990 숫골통들의 일자리를, 남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이 식충이, 암덩어리, 암세포들 때문에 다른 5천만 한국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엠빙신, 좌파쇼 꼴통 엠빙신, 부패의 상징, 복마전. 왜 그런 따위를, 찌라시를 왜 국가세금으로 운영합니까? 폐지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좌익 파쇼, 우익 파쇼 논할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좌우익 파쇼 이런 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계속 되는 거야. 이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숫골통이고 부패 무능한 거예요. 적폐예요. 그 왜 좌파 우파 이런 걸 따져. 그냥 숫골통이고 없어져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다 없애면 돼. 한국 사회에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오토기어님, 오토기어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오토기어님 답변을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답변 스타일을 떠올리게 하네요. 이런 거죠. 그래서 왜 저렇게, 애들이 히스테리를 부리느냐. 여러분들이 저 좌파시오 반정미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돼요? 되잖아요. 나라도 저렇게 안 하죠. 저는 내가 저렇게 하느냐 안 하고 국회의원 때려치고 말겠습니다. 저는 쟤네들 인성과 조금 달라서 저 같으면 국회의원지 때려치겠어요. 그런 분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예요. 네 씨발, 욕해서 죄송합니다. 528 유공자 개나 줘. 이게 저 김영환 충북도지사 아닙니까? 518 유공자인데 이따위 유공자 이미 할 거면 해고찬 따위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좌파시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저라면 그냥 저런 식으로 할 거면 국회의원지 때려치겠습니다. 4.15는 부정선거입니다.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저는 한 번도 국회의원이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고, 다 듣보잡이야. 신경도 안 써요. 이름도 몰라. 난 인정도 안 해.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번에 4.15 부정선거로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들하는 4.15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4.15 부정선거, 그냥 2000년 이후에 부정선거는 딱 이 4.15 부정선거 밖에 없어요. 다른 선거는 다 정상선거입니다. 늘 강조했고요. 한화 김승현, 뭐 이거 딱히 인드라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조선업.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막 뭐 중국이 뭐 추월한다 어쩌고. 에이, 오토기어님 얘기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잘하길 바라고 있고요. 이거 옥포 조선소 인드라가 또 대우 자동차 근로자였기 때문에 연수 가봤습니다. 연수 갈 때 거의 대우조선도 갔었어요. 옥포 조선소. 그다음 김현석, 김현석의 뭐 고용 보고서 보시면 되고, 핵심은 뭐 10일 날 내일이죠. CPI 보고서다. 부채 협상, 요즘 뭐 또 부채 협상만. 일단 또 부채 협상에 대해서 한마디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끝. 지식인 날리지다가 이제 광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또 책 광고 좀 해가지고 고민이 많았나봐요. 인드라 방송을 봤나요? 인드라가 딱 광고 3원칙 유튜버 부자 되세요 3원칙 광고 협찬을 두려워하지 마라.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 잘만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신이 나가지고 지식인 날리지께서 이렇게 책 광고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자, 2부 시작하기 전에 1부를 짧게 5가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건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쪼개자. 세 번째는 초기화. 네 번째는 절대진리, 상대진리. 다섯 번째는 수메르 경제서론. 이렇게만 생각하면 다른 건 다 잊어도 됩니다. 루프 양자 중력이론 얘기하는데 왜 수메르 경제서론이야?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종교 역사 사회문화 성철 스님 미국산 체리 레이진 이사벨 아빠 안뉴스 보고낭 레인 에브리데이 인베스토리 오집으로 대한여지도 리춘수 나사 오집으로 하이파 이런 데서 딱 이렇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나중에 막 30년 뒤 SF 같은 데서 아침에 딱 일어났어.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홀로그램으로 저는 오집으로의
풍경이 탁 그 방안 전체가 딱 풍경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산내음, 피톤치크, 그 냄새도 나. 냄새가 예? 산 냄새, 예? 산 냄새까지. 그 다음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 이런 게 딱 들려요. 이게 이런 것이 예, 구현되려면 30년 기다려야 되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예, 산새가 짹짹짹거리고 저는 예, 오지브로의 풍경 예, 혹은 또 반대로 해서 무슨 몰디브의 해변가 예, 쫙 파도가 탁 치는 소리, 파도 소리 상상해 보세요. 파도 소리가 탁 들리면서 예, 해변가 풍경이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지브루의 노력들은 나중에 지적재산권으로 난 오지브루 같은 체험을 하고 싶다 해서 그 영화 토탈리콜에 보면은 관광상품으로 나오는 거죠. 오지브루 딱 클릭하면 여기서 밥 먹는 걸 대리 체험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비 체험. 비 내리면서 또 걷는 거 인드라 많이 해봤어요. 인드라 걷는 걸 좋아했거든요. 특히 우산 없이 비 맞으면서 걷는 거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촌을 또 이렇게 딱 한번 쫙 하면 또 마음이 안정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고 또 나사가 또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이렇게 천천히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데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보다 보면 또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잠이 옵니다. 잠이 와요. 그 다음에 또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 89년 보건항 이런 게 있었다. 짜장면이 800원 시절이다. 이게 이 89년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 근대 근현대사에서 89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디라가 저 당시 89년에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휴가 나왔더니 세상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한국 근현대사에서 88올림픽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생각보다. 상전벽화가 됐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올림픽 하기 전과 올림픽 하기 후에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이 확 바뀌었어요. 진짜로. 사람이 바뀌었다. 인종이 바뀌었다.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전하고 메이지 유신 이후가 일본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그런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은 뭐 박정희 대통령으로 비유하고 싶지만은 제 생각에는 88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여튼 88년 이전과 88년 이후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 88년에는 한국인들의 대한민국의 시민들 인식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볼 때 좋은 에너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바뀐 게 바로 좌이파쇼 부패무능 면장값도 못되는 반쪽 노면이 돼진 날, 그날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자살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쪽 노면 때문에 되졌어요. 죽었습니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 반쪽 노면이 되지는 바람에 99.9% 스스로 되졌는데 부패 무능해서 이거를 가짜 음모론, 가짜뉴스, 음모론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10년 정도 후퇴했어요. 반쪽 노면 때문에. 매국노입니다. 반쪽 노면은. 반쪽 노면의 무덤을 저 일본으로 보내야 돼요. 반쪽이. 일본 애들이 제일 좋아하잖아. 반쪽 노면을. 이
발전 노면이 이완영만도 못한 매국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50 숲고통, 발전 노면, 이 에너지, 부정적 에너지를 다시 긍정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길은 그런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런 게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대한여지도 광화문이 이런 게 있었고, 네. 미국산 체리, 또 연세대 CM, 연세대 다니나봐요. 네. 뭐 저는, 저도 나이 이제 환갑 바라보는데 아직도 가끔가다 시험 공부해라 이러면 저도 두려워요. 제가 나이 먹어서 좋은 게 하나는 시험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거. 네.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인들아가 굉장히 누군가 막 시험 공부, 고시 공부, 시험 공부한다 그러면은 속으로 난 저거 안 해도 되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드라 같은 간에 악몽 몇 가지 초현실적인 꿈을 가끔가다 꾸지만 꿈을 안 꾸거나 하는데 인드라가 악몽이라고 간주하는 꿈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군대에 막 제대한 다음에 군인들 상당수가 그런 꿈을 꾸는데 다시 군에 입대하라는 꿈, 그런 꿈 많이 꾸거든요. 다시 군에 입대하세요. 그런 꿈을 꿨어요. 한동안. 그런 것처럼 시험 꿈. 이 두 가지는 악몽이에요. 저한테. 그 다음에 우리 레이진, LA 갈비, 미국산 갈비. 그 다음 이사벨 아빠 2,000달러짜리 신차를 팔 때는 4,000달러. 이 마법은 물가가 올라가서 중고차 연식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도라에몽, 안뉴스가 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는 일본에서 K-팝의 어떤 그러한 어떤 붐을 보통 보도하고, 일본 방송은 이런 어떤 한국에서의 그 재패니메이션 영향력을 보도하고, 저는 이건 다 긍정적인 뉴스다 생각합니다. 한일 상호 간의 문화 교류 계속 돼야 되겠죠. 긍정적이다. 저는 2002년 붉은 악마 이론가로서 붉은 악마 2002년 월드컵 때도 한국과 일본이 같이 4강 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러니까 지진 났죠. 근데 이 일본 안 가본 사람들은 이 지진 걱정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지진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지진 나면은 수백 명 죽고 그러는데 일본은 한 명 죽거나 사망자가 없거나 그래요. 지진 강국입니다. 지진 대비를 잘 해놨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인이의 어떠한 현지 전문가 반응 채널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EPL 중심이긴 합니다. 근데 EPL 중심보다 더 인드라가 원하는 건 슈퍼리그. 좌절됐지만 전세계 슈퍼리그 창설을 해야 된다. 언젠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인기 구단과 인기 선수들은 예,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데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데 상당수 구단이나 선수들은 예, 신음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빈부격차 논리잖아요. 예, 그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요. 이걸 인드라 이 방송을 시청하는 혹은 축구 지망생이나 축구 관계자분들 잘 들으세요. 슈퍼리그가 창설되면 축구 관계자한테 더 좋아요. 전 장담 드릴 수 있습니다. 축구 팬인 인드라도 좋지만 축구 관계자 분들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한 이치를 설명드리면 삼성전자의 평사원과 삼성전자 이사는 연봉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쵸? 예? 안 그래요? 당연히 크겠죠. 그래도 삼성전자 직원이잖아요. 중소기업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파이를 키우면 그 밑에 사람들도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네, 빈부격차? 생각해 보세요. 네? 중국만 예를 들면 중공 30-40년 모택동 파시오 시절에는 빈부격차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 그쵸? 다 같이 못 살았으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니까 이 방송 시청하는 중공 애들아, 중공의 현재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극심하죠. 그쵸? 그러나 자본경제, 시장경제, 자본경제는 발전해서 최소한도로 그런 아주 어려운 분들도 최소한의 보장이 가능하다고. 근데 그런 보장도 못 해주는 노예제 국가가 어딥니까? 북한 아니야. 빈부격차만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빈부격차 증가율이 문제죠. 그런 문제를 늘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 2000년대 이후에 빈부격차 증가율이 가장 극심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반쪽 노면 파시오 시절과 반쪽 문좀비 시절이 가장 빈부격차 증가율이 극심했습니다.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예,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빈부격차가 많아지는 건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빈부격차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폭등하는데 내가 거기에 투자를 안 했어. 응? 내 동생이, 뭐 우리 가족이, 이웃이, 내 친구는 돈 버는데 운 좋게 난 돈 못 벌었어. 포모 현상.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진짜 요인이 아니고. 마인드를 바꾸면 돼요. 부자를 존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자가 되고 싶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노력하시면. 남 탓하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계속 세뇌되고 반쪽놈이나 문전비나 좌파시오, 좌우익 파시오들에게 세뇌당해서 여러분들 인생은 망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인드라 일관된 지론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슈퍼리그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메시나 호날두에게 더 많은 연봉을 줄수록 전세계 축구 선수들에게는 떡고물이 그만큼 갑니다. 더 많이 줘야 돼요. 손흥민이나
이강인이나 김민재한테 더 많은 연봉을 주셔야 돼요. 그럴수록 전세계 축구 선수들 간의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이 대다수 축구 선수들, 축구 관계자들한테 간다. 떡고물이라도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용어로 이건 이제 파이를 키우면 된다. 이 얘기죠. 그런다 슈퍼리그가 만약에 이런 거 시도 안 되고 프리미어 리그 같은 게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축구, 전 세계 축구 선수들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나 축구 선수 할래. 학부모들이 무슨 소리야? 축구 선수 하면 굶어 죽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프리미어 리그 덕분이고 그렇습니다. 슈퍼리그가 나오면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축구 선수 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2, 3억 든다 이거예요. 2, 3억. 그래서 뭐 학부모들이 근데 다 이강인이고 다 축구 선수 축구 좀 잘하면 다 이강인이고 손흥민이겠습니까? 김민재고 다 고만고만한 실력이면 본전 욕심이 나고 그러다 보면은 애들 이러다가 뭐 먹고 사나 걱정되고 축구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대학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돌, 케이팝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뭐 서울대, 연고대 간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이런 분야로 돼 있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거를 막 부정적으로 여기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인생만 다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하다. 뭐 2, 3억 드는 거에 대해서 각오하시면 돼요. 요거는 아주 좋은 안입니다. 중학교 1학년들 리그. 그래서 지금 유럽의 어떤 그런 것들은 연령별이거든요. 1년마다 애들이 쑥쑥 키가 크고 달라지기 때문에 체급이 달라요. 체급. 복싱이나 레슬링 같은 데서는 체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몸무게가 조금만 나가도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축구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하려면 영역별 다 다르거든요. 스피드가 다르고 체력이 다른데 당연히 중3하고 중1 있으면 중3 쓰지 누가 중1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 연령별 대회를 여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축구 관계자들이 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 1학년 리그, 2학년 리그, 3학년 리그, 고등학교 1학년 리그, 고등학교 2학년 리그, 고등학교 3학년 리그 이런 리그제가 필요하다. 아주 좋은 안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리그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실력 차이가 안 나니까 4, 5, 6학년 리그 3년 퉁쳐도 되는데 중학교 때부터는 중2병 굉장히 중2병 아시잖아요. 중1, 중2, 중3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신체적으로 확 변하는 시기 때문에 연령별 축구 리그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좋은 안이다. 말씀드리시고 디오 그 다음에 이분 진짜 미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인들아 이번에 주제에 안락사 얘기했죠. 제가 고양이를 3마리 키웠잖아요. 첫째가 디오고
둘째가 프리, 셋째가 미카인데 제가 이름을 지어준 애가 저 프리거든요. 프리. 예, 둘째가 사실은 셋째가 프리예요. 나이 순으로 따지면 첫째가 디오, 둘째가 미카, 셋째가 프리예요. 제일 어려요. 프리가 제일. 예, 근데 이제 프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안락사 예정입니다. 사실 사망 판정은 작년부터 받았는데 나타샤의 극진한 치료, 강력한 약물 치료 덕분에 동물병원에서는 작년부터 3개월을 못 넘긴다고 했는데 나타샤의 지극정성으로 거의 1년을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 프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기력이 쇠했습니다. 완전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기력이 딸려가지고 거의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수준 있잖아요. 딱 그런 게 지금 프리의 수준이에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한 장소에 딱 있으면 거기서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갔더니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권했습니다. 사실 나타샤가 근데 나타샤가 거부했어요. 여태까지 아니야 하면서. 예. 나타샤가 굉장히 어쨌든 디오를 좋아했고 디오 잃어버린 상실감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프리한테 굉장히 더 했었는데 프리도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그랬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미미의 죽음에 대해서도 인드라가 공감이 간다. 하나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인드라가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인드라 마자세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테 꼭 그런 건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인의 죽음도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인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고양이나 개 다 생명체는 다 죽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다면 마음자세가 돼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고 오늘 인드라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항상 주변 사람들이 죽을 때나 돌아가실 때도 그 준비를 잘하는 사람과 잘하지 못하는 사람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를 잘하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고 주변 분도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얘기 안 할게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나도 아직 인드라도 아직 잘 정리가 안 됐어요. 뭐 사람이 태어나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에 성철스님 얘기. 로스님께서 재밌는 얘기 해주셨어요. 물론 로스님 얘기를 다 인드라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로스님 얘기는 항상 새로운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열린 마음으로 로스님 좋아하잖아 인드라가. 이렇게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성철스님의 유언이나 성철스님 딸과 관련된 얘기 뭐 여러가지 필희 뭐 필멸 뭐더라 등간에 불필 그런 불필 스님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얘기들 저도 다 들었는데요. 그냥 인드라 블로그로 했고 방송에서는 특별히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신은 신의 길이 있고
인간은 인간의 길을 가면 되고, 승천 스님은 인간의 길을 갔다. 승천 스님이 뭐 신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이지.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평생 이제 성찬 스님께서 상대 진리를 참 열심히 탐구하셨다. 성찬 스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각자 입장이 있겠죠. 자기의 어떤 교파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성찬 스님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저런 식으로 해석하고 하는데, 저는 불교계 입장이나 혹은 기독교계 입장, 두 입장을 저는 다 이해해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제 이해가 안 되고 좀 짜증스러운 놈들이 있어요. 일부 기독교계에서 마치 성철 스님을 이해하는 양, 불교계도 아닌데 자신만이 진정한 기독교 세력이고, 저 성철 스님의 얘기를 뭐 곡해해서 하는 애들을 기독교 근본주의자라고 매도하는 애들, 나 걔네들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럼 인간의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당신들은 스스로 자신을 적그리스도나 사탄이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그러한 이런 얘기, 절충론, 무슨 변증법, 그런 게 사기라고 봐요. 불교계 입장 나 이해해. 뭐 이쪽에 기독교계 입장도 이해해요. 나 당신들은 이해 못하겠고, 당신들이 파시스트 아닌가 늘 생각합니다. 조심하세요. 두 사람 불교계 입장에 다 이해가 돼.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당신들은 뭐냐 이거야. 난 양쪽 입장을 이해하지만 양쪽 입장 다, 불교계 입장이나 이쪽 기독교계 입장은 다, 전 어느 종교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해는 가는데 두 입장 다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당신의 입장들을 동의하지 않을 뿐더러 당신들 자체를 불신한다 이거야. 좌우의 파쇼, 당신 같은 놈들이 좌우의 파쇼고, 당신 같은 자들이 인간 예술 주장하는 놈들이고, 메시아 떠들고, 당신 같은 놈들이 파시스트가 되고, 내가 보면 내 주변 경험상 그런다 이거지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오면 내가 되게 경계해. 사기친 놈이 아닐까 하고 말장난하고. 자, 12시 45분 1분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이비 종교나 좌익 파쇼, 일루미나티, 사탄, 뭐 이런 애들, 뭐 이렇게 나쁜 놈들은 믿어줘 다니는 놈들이 많아요. 그런 놈들이. 그런 놈들이 JMS, 사이비 종교, 이런 애들 다 여기서 나와요. 나는 신이다.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이다 이거죠.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착한 놈은 착한 놈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외교 안보 정치 천조국 발행이 VOA, 워싱턴 톡, 성렬영, 기시다, 블룸버그, 안뉴스, 국토전략, BBC, 최수영, 추부길, 홍영님, 국토교통부. VOA 핵잠수함 SSBM SSGN이 있고 SSBN이 있다. 종류가 SSBN, SSGN, 이게 이제 또 보헤미아급, 오하이오급 차이는 뭐냐? 보헤미아급은 60년대, 5, 60년대 만든 핵잠수함이 보헤미아급, 그 다음에 90년대부터 최근까지 만든 게 오하이오급. 여기서 이제 VOA 얘기 다시 보면, 굳이 핵 전략 잠수함은 그 특성상 SSBM 정도, GM은 전세계 4척밖에 없고, SSBN도 합쳐서 18척인데, 굳이 플로리다에 있어도 얼마든지 견제가 가능해요. 플로리다에 있어도 핵잠수함이 견제가 가능하다. 이게 핵잠수함의 특징인데, 보헤미아급은 그걸 못 해내지만 이 SSBN급만 되더라도 플로리다에 있어도 가능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반도 해역에 배치된다는 건 뭔 의미하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SSBN과 SSGN의 차이는 뭐냐? 특수전이 가능하다. 이 차이거든요. SSBM에 비해서 SSGM의 차이는 뭐냐면 해병대 상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특수작전이 가능하다. 한반도에 물러오는 것은 SSGN이 아니라 SSBN입니다.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은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 톡 VOA, 조은정 아나운서, 그리고 제임스 제프리, 와일더, 제니스 와일더 다 나오신 분들이죠. 흥미로운 표현, 바퀴의 중심축, 바퀴살, 좋은 표현이고, 수레바퀴 론. 데니스 와일더, 윤 대통령은 사실을 말했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저는 반쪽아베를 반대하지 기시다를 반대하지 않죠. 기시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시다 총리에 대해서 인들은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죠. 기시다 총리를 응원해야 반쪽아베 파벌을 약화시킬 수 있다. 좌우익 파쇼들은, 한국과 일본의 좌우익 파쇼들은 기시다를 싫어합니다. 반면에 전세계 자유우파와 전세계 자유좌파, 미국, 한국, 서방 진영은 기시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계 자유우파, 자유좌파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성렬영과 기시다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익 파쇼들은, 반쪽 노면, 반쪽 문좀비, 쥐명이
메콩 시파르, 푸딩, 밭쪽 정은, 이따의, 그 다음 밭쪽 아베, 빠벌, 이런 좌우의 파쇼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싫어합니다. 기시다를 싫어하고 성렬형을 싫어해요. 증오합니다. 왜 증오하겠습니까? 간단한 이치죠. 파시스트니까. 운전비가 사온 중국 전기버스와 천정국 발행이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요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구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보다 10배, 100배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가라앉는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의 어떤 대안은 동남아시아다. 동남아시아 중에서 인구가 3억인 나라가 인도네시아다. 케이팝이나 이런 얘기 더 여러 얘기 많이 했죠. 인도네시아를 주목하라. 원희룡 성렬형 취임 1주년 뭐 잘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대선에서 기권했습니다. 성렬형을 지지하지 않았고 성렬형 응원했지만 4.15 부정선거가 진상규명 될 때까지는 기권한다고 얘기했죠. 4.15 부정선거. 그래서 성렬형이 에 대한 어떤 1년 평가, 1년을 보면, 인더라고 보면 이제 100일, 석 달, 100일에 그냥 석 달, 오늘 허니문 시즌이라고 하죠 보통. 100일만 봐도 1년을 보면 나머지 5년을 전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드라가 100일, 1년을 성렬형의 어떠한 평점을 A학점에서 F학점을까지 매긴다면 저는 A학점을 주겠습니다. 문전비 때는 인드라가 문전비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발족 노면처럼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강조했고, 문전비를 찍지 않았지만 문전비를 한 3개월 동안 지지했잖아요. 열심히 해보라고. 하다 안다가지고 얘 볼 것 없다. 문전비 얘는 아주 밭쪽 넣으면 최악이었는 줄 알았는데 밭쪽 넣으면보다 더 못난 놈이 문전비다 하고 일찌감치 인드라가 포기했잖아. F학점. 성렬형은 제가 볼 때 내심 저는 큰 기대는 안 했거든요. 성렬형한테 그냥 B학점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A학점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1년 동안을 평가하면 성렬형은 인드라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학점을 저는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년간도 A학점이다. A학점이다. 이대로만 가면 차기 총선과 차기 대선도 국민의힘이 차지할 것이다. 그랬을 때 성렬형 덕분인 게, 그 다음으로 국유본이 가장 큰 지분이죠. 그거 전제하고 성렬형이 대통령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또 이정재가 등장했네요. 국민희망 인터뷰. 넷플릭스 이정재 오징어 게임.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에서는 이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예방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도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사히도 찌라신 거지. 기시다가 현충원을
방문한 것은 굉장히 신선한 것이고, 기시다가 외교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떠한 현충원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기시다도 모험을 했다,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오리도 기시다 먼저, 자기가 먼저 현충원을 방문했다 뭐 이랬다가 뭔가 역풍이 불었나봐요. 그래서 시오리도 유튜브 영상을 내렸어요. 시오리가 아무튼 일본인 그 좌이파쇼, 일본에는 우이파쇼, 한국에는 좌이파쇼가 문제라고 했죠. 일본의 반쪽압의 우이파쇼들이 기시다 총리가 한국 현충원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있을 거다. 이건 마치 우이파쇼, 한국의 좌이파쇼가 꼬투리 잡으려는 것과 유사한 꼬투리를 분명히 일본에서도 우이파쇼, 상케이, 세월호 7시간 이런 음모론, 가짜 뉴스 둘이 통한다고 했죠. 일본의 우이파쇼, 반쪽 아베의 똘마니가 한국의 좌이파쇼, 반쪽 정은 똘마니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쪽 정원이나 문전비, 반쪽미당 이런 애들은 사실 반쪽 아베의 똘마니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일 파시즘을 떠드는 거예요. 저쪽은 반한 파시즘, 반일 파시즘 떠들고 이쪽에서는 반한 파시즘 떠들면 반쪽 아베가 유리해져요. 이득을 따지면 국익 관점에서 저쪽에서 반한 파시즘만 떠들면 우리가 이득인데, 반쪽 민주당이 반일 파시즘을 떠들면 이게 전세적으로 어떻게 비치냐면 우리가 불리해져요. 대한민국의 국익 면에서 손실을 봐요. 그래서 반쪽 민주당이 매국노 집단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반쪽 노면 매국노, 운전비 매국노, 반쪽 민당 매국노.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면 반쪽 민당 지지하는 거 이해하는데, 응? 애비애미가 매국노도 아닌 놈들이 왜 반쪽 민당을 지지해? 어전 뭐 이제 홍명님 나와서 얘기하는데, 인들아 얘기했는데 그 성렬형 지지율 4월달 5월달은 원래 구의원 전략도 그렇고 선방하는 거예요. 지금 성렬형이 이 정도 지지율 나오는 건 4월 5월달에 제가 볼 때는 선방이야. 그렇게 보면 되고요. 8월달쯤에 6월달부터 서서히 더 좋아지고 다시 8월달부터 내년 3일절까지 괜찮습니다. 그게 내년 총선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 4, 5월달이 지금 생각보다 반쪽미당이 자멸하고 있고, 성렬형이 또 한미 국빈 방문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고 생각하시면 되고, 걱정할 게 없다. 여론조사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도 중요하죠. 참고를 해야죠. 무시하면 안 되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철수형, 나 BBC 찰스 3세 대관식, 내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나 추북의 선생 바흐무트 철수, 약간 과장된 게 있어요. 여러분 어그로 끄는 거죠. 크림반도 공격 그냥 드론 공격했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인들아 계속 크림반도 얘기를 했으니까 인들아 일관되게 지난 1년부터 개전 때부터 지금까지 초주일간 인원조로 인들아가 방송했죠. 참고하시고요. 국토전략. 자,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1시 2분.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손 들어 주세요.
안 주무시는 분들. 예. 다들 주무시나? 예. 네, 다크서클님, 예, 고맙습니다. 예,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행복한 밤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예, 좋은 꿈 꾸세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